우리 눈에서도 망막에 문제가 생기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직이 망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이 있는 환자가 그냥 백내장 수술만 하면 이 환자분이 건강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 에이스학과 신용원 의원입니다. 자, 오늘은 백내장 환자에 있어서 망막 질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을 정확하게 보려면 눈의 표면에 있는 눈물과 그 뒤쪽의 각막, 그리고 백내장이 발생하는 수정체도 건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신경 조직인 망막과 신경이 건강해야만이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물을 볼 때 초점이 잘 안 맞는다든지 찌그러져 보인다든지 암점으로 까맣게 보인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안과에 개원하게 되면 세극등 현미경이라고 해서 눈물층과 각막과 백내장의 여부를 보는 것은 간단한 검사로 문제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체 뒤쪽에 있는 신경 조직이 망막에 대한 검사는 공공을 상동시켜서 봐야 하고 OCT 검사나 오토스 검사와 같이 좀 비용이 나가는 검사를 통해서 망막의 문제 유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흔하게 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에 뇌질환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죠? 너무 무서워요.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처럼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심각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눈에서도 망막에 문제가 생기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직이 망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망막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망막 검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백내장이 있는 환자가 그냥 백내장 수술만 하면 이 환자분이 건강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 먼저 망막 열공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망막 열공이라는 것은 망막의 어떤 한 부분이 찢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걸 발견을 못하고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이후에 바로 망막 열공이 찢어지면서 망막 박리와 같은 실명에 도달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 망막 열공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만약에 있다면 방책 레이저를 시행한 이후에 백내장 수술을 진행해야만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눈에 흔하게 발견되는 망막 점막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 망막 앞쪽에 얇은 찌꺼기가 생기면서 망막의 모양을 일그러뜨리는 질환입니다. 흔하게 발견되는 질환이고요. 수술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망막 점막이라는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백내장 수술과 망막 점막 수술을 동시에 진행해야만 하고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먼저 진행하고 망막 점막을 경과 관찰하다가 수술을 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만성 질환이 당뇨입니다. 이 당뇨가 정말 중요한 질환인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눈에 당뇨성 망막병증이 오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꼭 진료를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당뇨가 있게 되면 백내장도 좀 빨리 오고요.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 환자들에서 이 백내장 수술을 언제 할 거냐? 당 조절이 충분히 되고 난 이후에 이 백내장 수술을 해야만이 염증 반응이 덜 들어가고 눈의 상태가 빨리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백내장 수술 하기 전에도 당뇨 조절을 꼭 하셔야 되고 백내장 수술 이후에도 당뇨 조절을 꼭 하셔야 되고 필요하면 백내장 수술 이전에 망막 응고술을 시행해서 망막의 혈관 반응을 안정화시키고 나서 백내장 수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삼출성 황반변성인데 이 삼출성 황반변성은 망막의 가장 중심대 부분인 황반 부분에 피가 나거나 노란 침착물이 생기는 매우 위중한 질환이고 실명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러 왔는데 황반변성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백내장의 경우에는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백내장이 아주 심하지 않은 반면에 황반 변성은 진행이 매우 빠르고 진행됐을 경우에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백내장과 황반 변성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보통 황반 변성을 먼저 치료하고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백내장이 진단되는 경우에 흔하게 동반되는 망막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망막열봉, 망막촌막, 당뇨병성 망막병증, 네 번째로 황반 변성이 말씀드렸죠. 이러한 질환이 동반되어 수 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하루 병원에 내원했을 때 백내장뿐만 아니고 망막 질환까지 같이 진료를 보시는 게 환자분한테는 백내장 수술 이후에 내가 몰랐던 다른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망막 선생님한테 이러한 질환들의 동반 여부도 같이 확인하시고 백내장 수술도 받으셔야만 차후에 문제가 없는 좋은 수술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